그 나이 들어서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아줌마 쌍꺼풀이 된다는 속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예쁠 때 해야지 나이 들어서 하면 아줌마 쌍꺼풀이 된다. 아줌마 쌍꺼풀이 된다. 이런 속설이 있잖아요. 왜 그런지, 실제로 그런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눈처짐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요. 눈처짐이라는 게 단순하게 눈의 피부가 많이 늘어나서 눈을 덮는 게 아니라 눈썹 자체가 이마로부터 눈썹의 서포트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눈썹이 내려오고 사실 눈 위만 덮는 게 아니라 눈 주변 전체를 다 덮고 특히 바깥쪽을 많이 덮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바깥쪽이 안쪽보다도 더 처지니까 눈 자체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쪽이 아래쪽으로 기우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렇게 기우는 현상이 발생하죠. 특히 눈에서 그 처짐이 끝나는 게 아니라 눈보다 바깥쪽에도 처짐이 심하거든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사실 눈썹은 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눈이 끝난 시점보다도 한 1에서 한 2cm까지는 더 넓게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요인이요. 이 뒤쪽 부분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눈을 쌍꺼풀을 하다 보면은요. 요렇게 이제 만들어 드리고 있거든요. 벌써 바깥쪽으로 오면서 이 눈썹이나 다른 처진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수술이 된다면 이렇게 눈의 중앙하고 가운데 부분은 이 안쪽 부분은 충분히 개선이 되는 반면에 바깥쪽 부분은 개선이 거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은 내려앉았고 안쪽은 거의 뭐 젊은 시절처럼 충분히 눈이 커졌고 그렇게 되니까 눈이 오히려 너무 동그랗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길쭉한 눈에 좀 시원하게 길쭉한 맛이 없어지고 눈이 끝에 가다가 갑자기 확 처지는 그런 느낌이 나죠. 제가 아까 무슨 TV 방송 보다가요. 이 종합 편성 채널, 종편 채널 쭉 보다가 보니까 예전에 봤던 앵커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갑자기 너무 커지신 거야. 근데 바깥쪽은 안 커지고 앞쪽 부분만 커졌어.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 바깥 처짐하고 안쪽이 조화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한 걸 느꼈어요. 예를 든다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뭐 눈 앞쪽도 그렇게 잘 된 수술은 아닙니다만 눈의 뒤쪽 부분이 이렇게 갑자기 끊어졌고 쌍꺼풀 라인이 갑자기 끊어졌고 뒤쪽 눈썹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쪽 쌍꺼풀 눈은 끝난 부분에서 쌍꺼풀이 급격히 끝나고 이어지지 못해서 뒤쪽의 처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눈이 훨씬 더 젊었을 때보다 동그랗게 보이는 거죠. 그냥 동그랗게만 이런 현상이 생기고요. 네, 이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서도 뒤쪽 부분이 갑자기 끝나버리는 거죠. 네, 이런 경우 있죠. 이렇게 뒤쪽 부분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으로 엔도타인 이마 눈썹 리프팅이라든지 또는 눈썹 및 절개를 하더라도요. 충분히 바깥쪽으로 와줘야 돼요. 그런데 사실 눈썹 및 절개 리프팅을 하더라도요. 바깥쪽까지 절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길 끌어올리려면 절개선이 훨씬 더 눈썹보다 길어져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경우만 하더라도요. 지금 이 부분의 처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요. 이 부분의 처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눈썹보다 좀 더 바깥쪽까지 절개를 하지 않으면 여기가 들어 올려질 수가 없겠죠. 눈썹에서 만약에 이렇게 그냥 끝난 상태에서 올리면은 이건 올라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좀 더 눈의 바깥쪽, 그러니까 눈이 이미 끝나는 지점의 바깥쪽을 충분하게 올리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분에서도 바깥쪽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급격하게 쌍꺼풀이 낮아지고 충분하고 넓게 확보된 안쪽 쌍꺼풀에 비해서 바깥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덮여 있는 모습 때문에 눈이 답답해 보이는 경우죠. 바로 이렇게 눈보다 더 바깥쪽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깥쪽 부분의 처짐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줌마 쌍꺼풀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상안검 성형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 차례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우리 눈꺼풀은요, 피부에 결이 있어요. 마치 김밥집에 가면 있는 그 김밥 많은 발 있잖아요. 김밥 많은 발이 한 방향으로만 평행하게 접히게 돼 있잖아요. 우리 눈꺼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떴다 감았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김밥 많은 발처럼 이렇게 결이 있다고요. 그런데 상안검 성형이라는 것은 여기서 피부를 오려내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아줌마들이 받았다는 아줌마들이 받으시는 쌍꺼풀 수술은 상안검 성형을 말하는 거거든요. 상안검 성형이라는 거는 쌍수하고 쌍꺼풀하고 피부 처짐을 제거하는 피부 절제, 잘라서 제거한다는 거죠. 피부 절제, 피부를 오려내는 걸 동시에 하는 거고, 특히 피부를 오려내는 양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나중에 완성이 되었을 때 쌍꺼풀 주변에 기존의 결들이 이렇게 파도처럼 원치 않는 주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뒤가 처진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피부를 이렇게 오려내니까 위쪽에 있는 좀 더 두꺼운 피부가 쌍꺼풀 윗면에 바로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피부가 두꺼워진다는 거죠. 제가 상안검 성형의 단점 말씀드린 눈 주변에 주름이 생긴다, 쌍꺼풀 라인 위가 너무 두툼해진다. 그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아줌마 쌍꺼풀, 연세 드셔서 하는 분들에게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줌마 쌍꺼풀이 되는 원인은 첫 번째로 눈의 바깥쪽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두 번째로 피부를 오려내기 때문에 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또 세 번째로 얇은 피부를 오려내니까 눈 위에 두툼한 피부가 내려와서 쌍꺼풀이 되기 때문에 어색한 거죠. 그렇게 아줌마 쌍꺼풀, 그러니까 사실은 상안검을 한 경우에 어색한 이유인 것과 거의 비슷하죠. 특히 아까 제가 텔레비전 보다가 딱 생각나서 이 동영상을 찍은 건데요. 쌍꺼풀 라인에 딱 눈의 바깥쪽 부분이 처지면 눈이 좀 삼각형의 모양을 띠게 되거든요. 이렇게 피부 결이 원치 않게 생기고요. 왜냐하면 피부를 오려냈으니까 그 오려낸 자국과 피부 결이 맞지 않아서 이 피부 결이 이렇게 주름이 된 거죠. 또
바깥쪽이 갑자기 처졌고 또 쌍꺼풀 라인 위가 너무 두꺼운 피부로 이루어졌다.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나이가 드셔서 한 쌍꺼풀은 나이가 드셔서 그러니까 처진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겸사겸사한 쌍꺼풀은 어색한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위쪽에 눈썹 처짐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피부 절제를 최소화하고 쌍꺼풀 라인을 쭉 바깥쪽까지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